78쪽에 논술형 3번. 지난 그 S3반 수업할 때 경민고 풀이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끝에 두 문제 논술형 3, 4번은 못했거든요. 논술형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8쪽에 논술형 3번. 자, 여기서는 x는 정규분포 m, 2제곱을 따르고요. x. 그 다음에 y는 정규분포 2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두 확률 변수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요거를 구해라. 자, 일단 y가 5x-3a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x랑 y 사이의 관계식인 거니까 요거부터 한번 써볼까? 이 y는 요 관계식에 의해서 5 곱하기 2x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얼마죠? 요게 2m이잖아. 그치? 요거 2m. 그 다음에 여기는 5 곱하기 2x니까 5m이죠? 5m. 그리고 마이너스 3a 뒤에 그대로 붙이고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넘기면 결국은 3a가 3m이 되니까 a하고 m은 똑같아요. 이렇게 평균에서는 요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분산 얘기도 할 수 있잖아. 분산. 그치? 요 관계식에 의해서 분산은 여기다 쓸게요. vy는 서준아 뭐라고 쓸 수 있지? vy는 y가 지금 이거잖아. 그럼 vy는 뭐랑 같다? 25 vx랑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vy가 지금 뭐예요? y의 분산. 시그마 제곱?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왜 뒤에 앉아? 이쪽 왔어, 너도. 그 다음에 vx는 지금 4잖아, 그치? 그럼 25에다 4 곱하니까 얼마예요? 100이네. 그럼 여기서 시그마 값이 10이라고 나오겠네, 그치? 시그마 값이 10. 자, 그래서 시그마 값이 10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m하고는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나 조건을 보면 이제 나 조건은 x가 3 이하일 확률과 y가 4a 이상일 확률이 똑같아요. 그치? 자, 그럼 나 조건을 이쪽에다가 x가 3 이하일 확률. 자, 이거 표준화 시킬게요. p z가 형진아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2분의 3-m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p y가 4a 이상일 확률 요거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 a하고 m하고 똑같다는 거 찾았죠? 그죠? 어서 와라. a하고 m하고 똑같다는 거 찾았으니까 요거를 4a라고 하지 않고 4m으로 써도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형진아? y니까 요걸로 표준화시켜야지. 그죠? 시그마분의 2m인데 시그마가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10분의 2m 그러면 5분의 m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알죠? 이 두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반대란 말이야. 요거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그죠? 그지? 초우야,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데 확률이 서로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요 분수와 요 분수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호만 반대인 거죠. 그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인 두 숫자. 그런 두 숫자가 여기에 있어야지만 이제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인 확률이 같을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2분의 3-m하고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m하고는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x자로 곱해서 계산하면 15-5m 은 마이너스 2m이 될 거고요.
그러면 넘어가면은 15가 3m이 되는 거니까 m 값은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m 값이 5라고 나왔으면은 그럼 이제 y에 대한 정규 분포가 완성된 거야. 그치? y에 대한 정규 분포 얘가 n m 값이 5니까 10, 10제곱 이렇게 완성됐네요. y에 대한 정규 분포가. 그럼 얘를 이용해서 y가 20 이상인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20 이거 표준화시키면은 얼마겠어? 얼마니 유나야? 1이죠. 그쵸? 네, 그래서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됩니다. 요 y가 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얘가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표에서 1 찾으니까 3, 4, 1, 3이니까 그거보다 큰 거니까 1587이죠. 0.1587 이렇게 풀릴 거다. 이렇게. 얘 하나 78쪽이야. 그 다음에 논술형 4번은 풀까요 말까요? 풀어도 돼? 누나 풀었어? 그럼 논술형 4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발국고 2회차 답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79쪽에 발국고 답 한번 불러줄게.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도 2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그 다음에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 11번에 1번, 12번은 4번인데 요거는 조건부 확률 문제라서 시험범위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넘어가서 13번에 1번, 14번에 3번, 15번에 2번인데 이것도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3번, 그 다음 17번에 5번, 그리고 넘어가서 18번에 2번, 19번에 3번, 20번에 2번, 21번에 1번,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22번에 3번, 23번에 4번, 24번에 1번인데 이것도 시험범위 아닌 문제고요. 25번에 3번 이렇게입니다. 자, 2회차 문제 중에서는 일단 같이 풀고 싶은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81쪽에 16번 한번 볼게요. 81쪽에 16번. 수호야 16번 맞았니? 11번까지 못 풀었어? 유나 맞았니 16번? 풀었어? 형진이 맞았니? 어떻게 풀었어 형진아? 뭐라고? 좀 크게 말해줘. 지금은 0, 50점이잖아요. 어. 중간 최대가 되려면 고르고 있어야 되니까 2랑 0보다 25, 25점. 그러네. 맞네. 자, 그러니까 계산으로 풀려면은 이제 0, 1, 2 잡은 다음에 계산으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지금 1이라는 카드가 50장이 있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장 중에 50장이니까 100분의 50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2가 적힌 카드가 몇 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가 적힌 카드의 개수를 A장이라고 한다면 2가 나올 확률은 100분의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50-A가 되겠죠? 다 더해서 100 더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요렇게 잡고 그때 이제 X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거 평균 구해보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되잖아. 이거 어차피 0이니까.
그럼 2분의 1 플러스 50분의 a 요게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은 위에다가 x 제곱하면 0, 1, 4니까 어차피 0이고 2분의 1 플러스 25분의 a 이렇게 되겠네. 25분의 a. 자 그러면은 요게 제곱의 평균이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50분의 a의 제곱. 요걸 계산하면 이게 분산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구하면 a에 대한 2차식이 나와가지고 걔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완전 그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는, 그러니까 계산으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형진이 말이 맞네요. 이게 분산이 최대한 크게 나오려면 지금 0, 1, 2에서 1이 가운데 숫자고 0과 2가 양 끝의 숫자니까 분산이 최대한 커지려면은 0과 2의 반반씩 쪼개서 들어가는 게 분산이 가장 크겠네요. 그쵸? 그래서 가장 양쪽으로 멀리 퍼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100개 중에 50개가 가운데 있으니까 나머지 25개가 0과 2에 각각 쪼개 들어가는 게 분산이 제일 크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계산으로 풀려면 이렇게 푸는 거고.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2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이것도 뭐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뭐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긴 한데 여기 이제 50만 개의 딸기를 상자에 포장하였을 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딸기의 무게는 평균이 7.4오고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근데 거기에서 25개씩 뽑아가지고 한 상자에 포장했어요. 그러면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은 거지. 그치? 재현아, 그러면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자, 표본의 평균은 얼마다? 똑같이 쓰면 되고 분산은요? 요걸 25로 나눈 거지. 그죠? 그럼 얘가 0.25잖아. 0.25를 25로 나누면 0.01이죠. 그럼 뭐의 제곱이야? 0.1의 제곱이지.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딸기의 전체 무게가 180g 이하이면 그랬잖아. 이런 건 전에도 봤죠. 우리가 이걸 생각 없이 풀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쓰면 틀리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180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의 평균이 아니죠. 이 25개 딸기의 평균 무게가 아니라 25개 딸기를 다 합쳤을 때 무게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상자의 무게가 180 이하입니다 라는 것은 X바가 180 이하라는 게 아니고 X바에 얼마를 곱한 게? 25를 곱한 게 180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X바가 180 이하다 하지 말고 25X바가 180 이하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쵸? 표본 평균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표본의 전체 합을 얘기하는 건지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바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25로 나눠. 25로 나누면 얼마예요 이거? 7점 얼마라고? 7.2? 7.2. 자, X바가 7.2 이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7.2를 이제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표준화 시키면은 Z가 자 7.2에서 7.45를 빼면은 마이너스 0.25 그거를 0.1로 나누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P Z가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병준아, 그럼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예요? 0.0062거든? 그지? 자,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답을 뭘 골라야 돼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불량품으로 판정될 상자의 개수, 불량품으로 판정될 상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저 0.0062라는 확률은 무슨 확률이냐면 한 상자에 들어있는 딸기의 평균 무게가 불량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180, 전체 무게가 180 이하일 확률. 그지? 그러니까 이 0.006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딸기 한 상자를 골랐을 때 그 상자가 불량 상자일 확률인 거예요. 0.0062가.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농장에서 딸기를 50만 개를 생산했잖아. 이 50만 개에다가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50만 개는 딸기 전체 개수고 얘는 딸기 한 상자가 불량일 확률이라고. 그래서 딸기의 개수가 아니라 딸기 상자의 개수를 구해서 거기다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를 50만 개 생산했는데 25개씩 25개씩 상자를 만든 거잖아. 그러면 몇 상자를 생산한 거예요? 50만 개의 딸기가 있는데 50만 개를 각각 25개씩 상자를 만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상자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상자는 2만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2만 상자. 근데 2만 개의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가 불량일 확률이 요거라고요. 그러면 2만에다가 얘를 곱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죠? 2만에다가 0.006을 곱해라. 그러면 답이 얼마일까요? 만 곱하면 소점 다 밀리고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124가 되겠지. 2번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25 곱하는 거, 요거가 첫 번째 주심할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딸기의 개수를 상자의 개수로 바꿔가지고 생각하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의 상황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뒷장 83쪽으로 가서 2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인데 문제를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계산기 안 쓰고도 계산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좀 고민할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게 문제를 잘 만들었더라고. 어디서 가져온 문제인지 선생님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요거고 크기는 n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크기가 4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요거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 B-A하고 지금 D-C 요 B-A나 D-C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죠.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그래서 B-A부터 써보면 B-A는 자 일단 2 곱하기 신뢰도 99%니까 신뢰도 계수 2.58 써야 되겠죠. 2.58 곱하기 그리고 표본의 크기 n이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이게 B-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들어가고 D-C 얘는 신뢰도 95%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96 그리고 대신 표본의 크기가 4n이었습니다. 4n 그럼 루트 4n분의 시그마 그리고 맨 뒤에 플러스 시그마 하나 요렇게 자, 이 상태예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 루트 4n은 4 꺼낼 수 있으니까 요거 2루트 n으로 바꿀게요. 2루트 n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2는 요 앞에 있는 2랑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버려. 그러면 좌변은 5.1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변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시그마죠. 그럼 시그마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울 수 있지, 그지? 지워.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요거는 지워지면 1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식에다가 이제
루트 n을 곱할게요. 곱하기 루트 n. 그러면 5.16 여기는 1.96 플러스 여기 있던 1이 루트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96 넘어가니까 1.96 넘어가면 요게 3.2가 되거든요. 3.2 이렇게 루트 n이 3.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차례지? 양변 제곱해야 돼. 근데 이것도 제곱하기 좀 쉽죠. 32가 여러분 32가 2의 5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32 제곱하면 2의 10제곱 되겠죠. 2의 10제곱이 얼마지? 1024. 그럼 1024에서 소수점 2개 땡겨주면 되니까 10.24보다 n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n은 몇이다? 11이다. 3번. 그치? 이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잘 계산하면 끝까지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3번도 보겠습니다. 23번. 자, 23번은 자, 23번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면 x가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어진아, 크기가 36이면 분산을 뭐라고 써야 돼?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럼 36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뭐의 제곱? 6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그 x바에 대해서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고요.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 1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9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자, 이거 딱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요 가 조건을 딱 봤을 때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은솔아, 요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딱 지금 뭐의 값을 알려주는 건데? 정규분포잖아. 정규분포에서 자 1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9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똑같다 그랬잖아. 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데 둘의 확률이 같잖아요. 그 얘기는 이 105하고 95가 정확히 대칭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규분포의 평균 있잖아. 이 평균이 105와 95에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돼? 딱 가운데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결국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평균이 100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가 조건을 보면은 아, 이거 x의 평균이 100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m 값이 100인 거 알았고 얘가 100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두 번째 나 조건. 자, 표본 평균이 97 이상일 확률. 요거는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자, 표준화 시키면 97에서 100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3이고 밑에는 요게 들어가야 돼, 그지? x바의 분산인 표준 편차인 6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pz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8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8인데 요로 할 확률이 지금 0.933이에요 933이면은 4332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요게 1.5니까 요 값이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1.5가 돼야지, 그치? 마이너스 1.5. 그래야지 마이너스 1.5부터 쭉 다 하면 9332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 놈의 값이 마이너스 1.5다.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란 얘기일까? 시그마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이 분수의 값이 마이너스 1.5가 될까요? 1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12. 그치? 그래서 시그마가 12라는 얘기. 시그마가 12. 자, 그러면 됐죠.
평균 나왔고 시그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쓰면 자, 요 x바에 대한 정규 분포가 100, 자, 시그마에 10이 들어가면 2제곱 요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확률도 자, m 값이 100이니까 100에서부터 요거는 102까지네요. 그죠? 100에서부터 102까지. 그럼 요 표준화 시키면 뭐 0부터 1까지겠지. 그지? 0부터 1까지. 그럼 0부터 1까지면은 3, 4, 1, 3.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통계 단원에서는 어렵게 내봤자 요 정도예요. 이 정도.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풀면은 다 풀만합니다. 자, 또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한 문제 정도 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 우리 내일 주말 보강 프린트 뒤에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풀어야 되는 프린트 하나씩 챙겨가시고 오늘 이제 10조까지 검사 받아야지 보내준다 그랬는데 지금 검사 받은 사람이 병준이, 형진이, 윤하, 민정이, 재헌이 그리고 서준이, 은솔이, 준영이까지 받았습니다. 그 밖에 친구들은 나한테 와서 10페이지까지 도장을 받고 가시고요. 뒤에 프린트 꼭 챙겨가서 풀어서 오자. 내일까지 풀어서. 수고했습니다.